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벌초를 위해 마을 뒷산에 오른 한 남자. 그런데 덤불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허옇게 보여갖고 잘 안 보이고 한 번 더 풀 깎아봤지. 그럼 보니까 사람이더라고. 허옇게 보이고. 난 마네킹인 줄 알았다고, 마네킹. 마네킹인 줄 알았던 그것은 시체였습니다. 전혀 나이나 연령대나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는 백보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가 없죠. 신원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 한 자루.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골 마을, 백골의 시체, 권총. 이 낯선 조합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4일. 내가 85인데 여기서 늙는데 내가 살아도 그런 일이 없어서 이 동네 그랬는데 처음 그런 일. 얼음 내내 냄새가 났는데 몰라서 그런 일이 여자 해관이 있어 저쪽에도. 어두워하면 안 가. 아이고 무서워. 뭐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 마음. 시체가 발견된 뒤 밤이면 외출도 꺼린다는 주민들. 후유증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눈이 보면 몰라지. 아이고야. 안 넣을 수가 없지. 그런 걸 한번 구경 안 해보였으니까 모르지. 지금도 병원 다니지. 또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마음을 계속 풀리지. 이게 눈에 훤한데. 그때 모습이. 모습이 훤하지. 그럴 만도 합니다. 살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살이 썩어 없어지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이곳에 누워있던 남자. 그럼 이 주변에 동네에 이렇게 실종됐다거나 없었던 분 전혀 없던가요? 그런 것도 없고.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은 그 방송을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다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동네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다가 마지막으로 선산을 찾았던 건 아닐까요? 선산도 이 동네 사람 사진데. 다 이 동네 이 사람. 동네 사람 사진 다 굴러. 갔다가 이제 썼으니까 금초하러 갔다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으로 추정. 누군지 몰라도 죽은 자의 넋을 달래주던 풍습을 가진 마을에서는 이번에도 제를 지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혼이 있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객대를 하셨는데 혼이 있으니까 이제 좋은 데로 가셔야 되잖아요.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주민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 최초 현장에 있을 때 그 변사자가 입고 있던 그 옷 상태, 그리고 신발, 모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연령대가 지금 그 60대에서 70대 정도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림새 외에도 남자의 연령대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치아가 없어 전체 틀니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 밝혀진 새로운 단서. 철심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당시는 못 봤는데 나중에 교과서 갔다 오고 보니 여기서 다시 사진을 찍는데 철심이 얇은 게 박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철사 비슷하게. 고령의 외지인이 마을 선산 어귀에서 죽었다. 이 사건이 수사기관을 긴장시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체 주변에 있었던 총입니다. 사체 주변에 그 45 구경 권총이 있었고 탄피가 있었고, 그럼 이제 두개골에 그 시계 관통상이라고 그래갖고서 이제 그 구멍 난 게 있거든요. 약 3개월 전 총에 맞아 사망한 남자. 그렇다면 총소리가 났을 텐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 조그만 마을 같아서 총소리가 빵 나면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수시로 총소리가 나요. 훈련도 하고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럼 약간 총소리에 약간 무감각하시겠네요. 그렇지, 무감각하지요. 신경을 거의 안 쓰지. 안 쓰지, 안 써. 심시하면 빵빵빵 소리 나고 그러니까 누나지. 인근 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자주 하다 보니
총소리가 나도 대수롭지 않다는 마을 주민들. 실제로 시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습니다. 총소리가 묻힐 장소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을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마을 주민은 아니지만 마을의 특징을 알고 있던 고령의 남자가 권총 자살한 걸로 추정됩니다. 권총을 들고 관자놀이를 대고 쐈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뒤로 눕혀지면서 대자형으로 왼손은 이제 위로 치우치게 되고, 왜냐하면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손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황상 자살로 보이는 사건.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총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국과수에서 총을 감정하던 중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는데요. 반자동 권총 같은 경우는 이제 실탄이 한 발 남았을 때는 이 슬라이드가 뒤에 이제 후퇴돼서 고정되는 게 이제 맞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발 이상이 있을 때 한 발이 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격발 준비가 된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실탄이 한 발만 장전된 후 격발이 되면 보시다시피 슬라이드가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빈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총은 슬라이드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장전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빈총이었는데 장전 상태였다는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한 가지 가설은 총기의 고장. 네, 총을 오래 쓰면 이제 이 부분이 마모가 되게 되거든요. 이 부분. 여기 이제 각이 딱 져 있는데 이게 이제 마모가 돼서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약간 이제 매끄럽게 라운드가 져지면은 이게 이제 가죽이 걸리질 않고 이렇게 딱 걸려줘야 되는데 안 걸리고 그냥 미끄러지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잔고장이 없기로 이름난 모델의 권총. 고장이 아니라면 그걸 그래서 처음에 국가수에 의뢰할 때 저희가 총기 취급을 좀 잘해달라고 한 게 안에 실탄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가수에 보냈는데 실탄이 없고 국가수에서 이제 슬라이드가 앞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탄창에다가 장전을 했다가 발사를 하고 탄창을 뺀 것이 아니냐. 격발 후 탄창을 뺐다. 죽은 남자가 뺄 수는 없었을 테니 이번 사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체가 발견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체의 자세와 두개골의 상흔, 그리고 그 옆에 가지런히 벗어둔 신발이 자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살의 정황과 비교했을 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원칙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손쉬워하고 가장 근접해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도구라든지 지형물을 활용해서 자살하는 경향성이 높죠. 보통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다리가 있다면 다리에 가서 뛰어내린다든지 라는 형식으로 자살 시도가 일어나지,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죽은 남자는 마을 주민이 아니었고 이 마을이 관광지처럼 유명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군부대 근처로 찾아와 자살했다는 정황이 석연치 않습니다. 죽은 남자의 소지품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점 역시 이상합니다. 손가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이 마을을 오려면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견된 차량은 없었고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굉장히 철저하게 세우시지 않았더라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철저하게 차비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황만 놓고 본다면 자살이지만 일반적인 자살의 유형과 비교했을 때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습, 이렇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정말 사전에 철저하게 이것을
고민하셔서 이렇게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자살이 아니거나 뭔가 연출되었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살로 연출된 타살일까요? 철저하게 계획된 자살일까요? 현재로서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총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은 어디서 났을까요? 현장에서 발견된 총은 레밍턴 45구경. 1940년대 초반에 생산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차 세계대전 때 대량 생산돼서 국내에 유입됐는데요. 이 총을 사용했던 기관은 어디일까요? 대부분 이제 군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 경찰에서도 사용을 많이 했죠. 경찰에서도 이 M1911A1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최근까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선에서는 거의 물러났지만 포병부대나 이제 통신부대 아니면 이제 해군, 공군, 그러니까 적과 직접 교전하지 않는 부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휘용으로. 경찰은 국과수에서 복원한 총기 일련 번호를 추적, 총의 출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총기가 아닌 걸로 지금 적인 됐고요. 잠정 우리 경찰은 총기 일련 번호다. 이제 군도 이제 뭐 육군도 있고 또 공군도 있고 뭐 해군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특수부대도 있고 여러 저기 군 저기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지금 확인이 되겠죠. 정도 의뢰를 했으니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군경에서 쓰던 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3의 장소에서 유출된 것은 아닐까? 45구경 권총을 사용하는 제3의 장소, 대표적으로 실탄 사격장이 있습니다. 전국에 45구경 권총을 소지한 사격장은 7군데. 45구경 지금 3정 있는데 콜트, 월터예요. 레밍턴이라는 건 없어요. 글락, 윌슨, 스콜피언, 루거, 웰슨, 실스카, 루거, 베레타. 레밍턴 없는데? 레밍턴은 없습니다. 군대도, 경찰도, 사격장도 아니라면 도대체 총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 총이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 불법 총까지 똑같이 카피해서 필리핀이나 멕시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6.25 때 잠깐 불법으로 카피했었습니다. 국내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 그렇다면 총의 출처는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죽었을까요? 점점 커지는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백골로 죽어있던 한 남자. 뉴스맨은 이 남자의 신원을 공개 수배합니다.